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함수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함수 포인터는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즉,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어떤 실행되는 명령어들의 집합인데, 그것이 주소를 가지느냐? 예, 주소를 물론 가집니다. 함수도 변수와 마찬가지로 메모리상에 특정 시작 위치가 있고요. 함수 포인터는 이 함수의 시작되는 주소를 저장을 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함수의 시작 주소를 왜 저장하느냐?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함수를 호출, 실행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려면 먼저 함수 포인터를 선언해 줘야겠죠? 함수 포인터를 선언하고 어떻게 초기화를 해주는지, 함수의 주소를 대입해 주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함수의 선언인데요. 일반적인 함수의 선언인데, 자, 먼저 반환 값의 자료형이 있고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이 있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는 입력 매개 변수 목록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함수의 선언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펑크라는 이런 함수는 한번 더 요약을 하자면 입력 매개 변수가 int 타입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반환되는 자료형, 반환된 값의 자료형 int 타입이다. 이러한 일반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함수 포인터를 선언해 줘야 되는지 보자면, 자, 아래와 위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반환되는 자료형 값은 여전히 int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이름이 있죠, 그렇죠? 함수 이름이 있는데, 물론 이게 함수 포인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좀 앞에 p를 붙였죠? p 펑크 포인터라고 해줬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함수의 이름 앞뒤에 뭐가 있죠? 예, 앞뒤에 이처럼 가로가 있고, 그리고 포인터이기 때문에, 함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에스터리스크 스타 기호가 있다는 것. 자, 요게 일반적인 함수 선언과 함수 포인터 가장 다른 점,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 이름 앞에 뭐가 있다?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에스터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되죠? 입력 매개 변수 똑같이 있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일단 내가 함수 포인터를 선언해서 다른 일반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꼭 맞춰줘야 된다. 무엇을 맞춰줘야 되나? 반환값의 자료형과 그리고 입력 매개 변수 목록이 정확하게 동일해야 된다. 이것을 맞춰주고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른 점이 있다? 네, 함수 포인터 이름 앞뒤에 뭐가 가로가 붙고 에스터리스크가 붙어서 함수 포인터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자, 그리고 함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초기화로 너를 이처럼 대입해 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함수 선언에서 이런 거 없죠. 하지만 함수 포인터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즉 주소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초기화로 는 널을 해줬다는 이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이처럼 함수 포인터를 선언해 줬다고 했을 경우에 이 함수 포인터에 해당되는 함수의 주소를 대입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책 48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pfunc 언더바 포인터는, 자, 일반적인 변수라고 그러면 앰퍼센트 변수 이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 함수 포인터에서는 그냥 함수 이름을 넣어줘도 됩니다. 즉 pfunc 포인터는 펑크, 여기 함수 이름이 펑크죠? 는 펑크 이렇게 해주면 이 함수의 주소가 함수 포인터에 대입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됐다고 했을 경우에 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함수 포인터에 특정 다른 함수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 함수 호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함수 호출 방법이죠. 그냥 함수 이름을 쓰고 이처럼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함수가 호출되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일반적인 함수 호출 방법이고요. 함수 포인터를 이용한다 그러면 함수 포인터 이름을 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호출되게 되겠습니다. 즉 함수 포인터 이름만 써도 되고요. 혹은 함수 포인터 이름 앞에 에스터리스크, 즉 해당된 주소의 값을 추출하는 포인터 연산자를 써도 그 함수는 호출되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그냥 함수 포인터 이름만 쓰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수 이름을 포인터로 사용하는 경우 앞처럼 add인데 add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서 좀 호출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 방법을 많이 쓰이지 않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역시 함수 이름 그냥 쓰는 거 얘랑 그리고 함수 포인터 이름을 그냥 사용하는 두 번째 케이스가 주로 많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네, myfunc_pointer.c 소스를 보면 먼저 add라는 함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t 타입의 변수 두 개를 입력 파라미터로 하는데요. 그래서 로직은 심플합니다. 밑에 구현된 거 보시면 두 개 값을 더해서 반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메인 함수로 가보자면 리절트가 있고요. value 1, value 2가 있고요. 그래서 상지로부터 값을 각각 입력받고 그 결과값 더하기죠. add 함수를 호출한 결과값이죠. 그래서 리절트는 add value 1, value 2 이렇게 하면 이제 더하기를 호출해서 그 결값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컨트롤 F8을 눌러 실행해보면 실질값은 1, 두 번째 2 하면 3 뭐 이렇게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펑션 포인트, 함수 포인트를 한번 선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포인터. 자,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뭐가 다르다 그랬죠? 일단은 함수 이름 앞에 가로 열고 포인터 p add 가로 닫고 요 부분 일단 다르죠, 그렇죠? 자, 그리고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부분, 정의한 부분 똑같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는 널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p add는 뭐가 되죠? 함수 add를 그냥 대비해 주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p add는 add 이렇게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일단은 이렇게 함수를 직접 호출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다 그랬죠? p add 이렇게 펑션 포인트를 직접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2, 3 값은 5처럼 정상으로 출력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혹시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펑션 포인트 포인트 연산자를 써서 이 방법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2, 3 하면 이렇게 실행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굳이 우리 함수 포인터를 왜 써야 될까? 그냥 함수 이름 써서 호출하면 될 텐데 왜 함수 포인터를 써야 될까? 자, 그 이유는 사실 C로서 좀 더 난이도 높은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동적으로 어떤 실행되는 함수를 선택하고 싶을 때 그때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소스 dynamic funcall.c라는 소스를 보면서 동적으로 실행되는 함수를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소스를 보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포인터가 동적으로 호출된 함수를 결정하게 한다. 이런 것은 좀 다소 개념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소스를 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지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메인 함수를 가보자면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을 입력을 받고 다음에 계산 방식을 입력 받죠. 그래서 0이면 더하기 1이면 빼기 2이면 곱하기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자, 계산 방식 calculation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이 타입 값에 따라서 해당되는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를 이처럼 배열의 인덱스 값을 전달해서 이처럼 동적으로 결정 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f문이나 스위치문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처럼 호출될 함수들의 배열 목록 중에서 해당되는 타입에 해당되는 펑션의 주소를 얻어와서 그 주소를 이처럼 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실제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로직이 동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메인 함수를 바꾸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동적으로 함수만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로직의 변경 없이 이런 함수를 추가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프로그램들에서 유용하게 많이 사용된 기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세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add, subtract, multiply.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가 되겠죠. 그런데 입력 파라미터는 똑같습니다. 인티저 타입이 두 개인 거죠. int value 1, int value 2. 자, 입력 파라미터도 똑같고 반응값도 똑같죠. 이처럼 반응값과 입력 파라미터의 정의가 똑같다고 한다면 이런 녀석들 묶어서 함수 포인터의 배열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수 포인터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반응값 쓰고 가로 열고 앰퍼센트 이름 가로 닫고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사이에는 매개 변수를 그대로 쓴다고 해줬죠? 매개 변수 그대로 쓴다고 해줬는데
자, 이런 함수 포인트 배열이니까 배열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펑션 포인트 이름 뒤에 이처럼 대괄호 닫고 이런 배열임을 나타내주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더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함수 포인트 배열을 초기화해주고 있죠. 어떤 걸로? add, subtract, multiply처럼 세 개 변수의 주소를 막바로 초기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계산 방식 이 타입 값에 따라서 이게 0이면 뭐죠? 0이면 add가 되고요. 만약 이게 1이면 subtract, 이게 만약 2면 multiply 라는 함수를 가리키게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함수가 이처럼 호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dd, subtract, multiply는 각각 이처럼 정의되어 있고요. 자, 그럼 실제로 이걸 디버프 브레이크 중단점 추가해서 F4를 눌러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값은 10, 두 번째 값은 20. 자, 빼기 1을 한번 넣어볼까요? 타입은 얼마죠? 타입 1이 되니까 해당되는 펑션 포인트를 서브트랙트로 넣어봤죠. 그리고 F11을 눌러보면 해당되는 빼기 함수로 들어갔던 걸 할 수가 있고요. value 1, value 2, 10, 20이니까 반환되는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그 화면을 마이너스 10을 출력해 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장의 마지막 내용은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인 argc, argv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전달되는 매개 변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맨드 창을 띄워서요. 코맨드 창을 띄워서 여기서 노트패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패드 해도 되고 노트패드.exe 해도 되죠. 그냥 실행시키면 이처럼 메모장이 실행이 되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트패드.exe를 하고요. 뒤에 1.txt라고 파일 이름을 하나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1.txt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새 파일을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이런 모르창이 뜨는데요. 경고창이 뜨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자, 노트패드.exe를 실행시킨 다음에 두 번째로 전달하는 매개 변수가 1.txt라는 파일 경로, 파일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의 경로가 뒤에 users sgly라는 경로인데요. 이 밑에서 1.txt 파일이 현재 dir 해보면 없죠. 없기 때문에 자, 노트패드의 첫 번째로 전달되는 파라미터는 이 파일을 열겠다, 오픈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열려고 시도하지만 그 파일이 없기 때문에 자, 물어보는 거죠. 1.txt라는 매개 변수로 해당되는 파일 경로로 파일 열기를 시도했는데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 되어 있고요. 이때 이 노트패드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냐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yes를 누르게 되면 새로 1.txt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작성을 하게 되고 파일을 눌러서 저장하게 되면 자, 이제 실제로 1.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겠는 거고요. 자, dir을 해보면 1.txt가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노트패드.exe를 하고 뒤에 1.txt를 주게 되면 이제 1.txt라는 파일이 있으니까 엔터를 치면 기존에 내가 저장되었던 1.txt 파일이 이처럼 열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전달되는 매개 변수는 결국은 함수 메인으로 전달되는 매개 변수가 되어 있고요. 자, 그것은 결국 함수 int main 안에 두 개의 파라미터 전달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아규멘트 카운트 그래서 개수, 매개 변수의 개수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규멘트 아규멘트 벡터의 약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 캐릭터 더블 포인트에서 알 수도 있듯이 문자열의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rgc는 최소한 무조건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즉 아무런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이 카운트는 1이 되고요. 그 1은 뭐가 될까요? 그 1은 제 있는 것처럼 이 현재 내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경로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상세한 내용은 우리 소스를 보면서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_07 프로젝트로 myMain.c라는 소스를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특이사항은 없고요. argc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때 인수를 각각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출력하냐면 네, 폼을 이용하죠. 아니 0부터 argc보다 작을 때까지 증가를 하고요. 해당되는 각각의 파라미터를 argv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i랑 argv의 i 번째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만약 argc 값이 0이면 여기 변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네, 아무것도 없이 실행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파라미터로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전체 경로가 이처럼 출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디버깅 하면서 이 매개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여기서 속성을 누르신 다음에 자, 디버깅 가죠. 디버깅을 클릭을 하시고 자, 디버깅 가면 여기에 명령 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 인수. 그래서 1, 2, 3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확인하고 자, 다시 한번 더 뭔지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예, 디버깅 탭을 누르시고 예, 명령 인수에 아규먼트 인수에 1, 2, 3을 탭을 했습니다. 그리고 F4를 눌러볼게요. 디버깅을 해보면 그냥 끝나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디버그 브레이크를 잡고요. 컨트롤 F8을 눌러보면 네, 아까 전에 기본 외에 1, 2, 3 이렇게 추가돼서 파라미터 추가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가보시면 네, 명령 인수가 스페이스 공백으로 이처럼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을 뭔가 날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더블 쌍따옴표 2개를 해주시고 쌍따옴표 2개 사이에 예, A, B, C 이렇게 해주게 되면 공백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쌍따옴표 사이에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명령 인수로 아규먼트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F8 누르시면 이처럼 A, B, C가 하나의 인수로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가지고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로 숫자 3개를 입력받아서 계산 결과를 출력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연산 종류가 되겠네요. 그렇죠? 1, 2, 3, 1 또는 2 또는 3이 되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각각 숫자 2개를 입력받아서 이 숫자 2개를 앞에 연산 종류에 따라서 계산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은 보니까 더하기니까 두 번째가 10.0, 세 번째 20.0이면 10.0 더하기 20.0이 돼서 결과는 네, 이처럼 30을 출력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은 함수를 좀 써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먼저 가장 골격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용자 입력받아야 될 게 실수죠. 그래서 실수 2개 그리고 그리고 연산 종류인 인티저 타입의 타입 변수가 있고 그리고 연산의 결과인 저장은 리절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rgc가 4가 아니라면 왜 4죠? 첫 번째는 먼저 실행할 프로그램 그러니까 무조건 1은 argc가 최소한 1은 되는 거죠. 자, 1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연산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 각각 되는 거고 그러니까 1, 2 그리고 숫자 1, 숫자 2 그러니까 모두 4개가 돼야 되는 거죠. 4개가 아니다 그러면 사용 방법을 이처럼 출력해주고 끝을 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규먼트로 각각 연산 종류와 숫자 1, 숫자 2가 전달됐다고 치면 이제 뭘 구해야 되죠? 타입을 구해야 되죠. 근데 전달할 게 첫 번째 연산 종류죠. 연산 종류는 argv1 두 번째가 되고 자, value1은 argv2가 되고 value2는 argv3이 되고 이래 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argv1, 2, 3 모두 다 뭐죠? 캐릭터 포인터 즉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에서 정수로 그리고 문자열에서 실수로 각각 바꿔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우리 조금 이따가 18장에서 별 내용인데요. 미리 여기서 좀 땡겨서 쓰자면 자, r2i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실수를 바꾸는 R2, F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실수와 정수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렵다, 그쵸? 자,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 standard lib.h 파일을 include,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부터 로직은 심플해지죠. 자, 이 타입에 따라서 각각 나눠주면 되겠죠. 케이스가 1이면 더하기죠. 케이스가 2면 빼기고요. 케이스가 3이면 곱하기가 되겠네요. 그 밖에 케이스는 오류인 케이스가 되겠네요. 왜냐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따라서 디폴트인 경우라 그러면 지원하지 않는 연산 종류입니다. 연산 종류 %d 하나 출력해 줄까요? 타입을 출력해 주고요. 네, 케이스 1, 즉 더하기인 경우에는 지금 더하기 결값을 구하고 그 값을 출력해 주고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죠? 2는 빼기였죠. 자, 빼기니까 빼기는 여기 빼기를 해주고요. 세 번째 경우는 이렇게 출력도 빼기를 바꿔주고요. 세 번째 경우는 곱하기죠. 곱하기를 바꾸고 곱하기를 바꿔서 저장해주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를 누르면 아하, 지금 우리가 그냥 매개변수 없이 그냥 실행시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매개변수를 더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속손에 가서 여기서 디버깅 그래서 명령 인수 그래서 자, 첫 번째는 타입이죠. 만약에 빼기를 하고 싶다. 곱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3을 누르고요. 네, 보겠습니다. 자, 다시 속손에 가서 디버깅에 명령 인수 가서 자, 여기서 곱하기 숫자 1은 10.0 두 번째는 20.0 이렇게 세 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컨트롤 F8을 누르면 10 곱하기 20은 200.0 이렇게 출력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근데 이거 말고 실제로 커맨드 창, 명령 창에서 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경우에 이거제 03.c 그러니까 17_08 실행된 이 실행 파일 경로를 일단 알아야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해당되는 이거제 03.c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상위 폴더 열기를 해보면 자, 이처럼 뒤에 소스 밑에 17 밑에 17_08.08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그러면 실제로 exe 파일도 어디에 생성된다고 그랬죠? 하나 위에 올라가서 디버그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은 솔루션 디렉토리인 소스 밑에 17 이 밑에 있는 디버그 폴더에 생긴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수정한 날짜 역수 등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빌드한 17_08.exe가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멘트 창에서 실행을 시키고 싶다. 그럼 일단은 이 창에서 복사를 누르시고요. 자, cd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지금 이게 C 드라이브인데 D죠? D 땡땡 엔터를 딱 치면 자, D에 소스 밑에 17 밑에 디버그가 있고요. 17_08.exe를 실행시키면 아하, 아까 이처럼 이제 이렇게 UCG가 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연산 종류는 처음에 더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숫자 1은 10, 숫자 2는 30 이렇게 해주면 10 더하기 30은 40 이렇게 출력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